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사문 분석 애널리스트 사고판다입니다. 오늘은 약 제가 1월 13일이죠. 1월 13일이면은 약 5일 전 저번 주 수요일에 조금 소개해드린 이 세트레가이가 오늘 좀 급등을 하고 관련해서 항공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항공 섹터를 잠깐 짧게 좀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름도 없는 제가 뭐 주장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현재 오늘자 기사인데, 테슬라로 대박낸 그녀가 우주로 눈을 돌렸다. 월가가 들썩거리는 그런 이 우주 스타고, 스타 투자자 캐시우드가 우주기업 투자 ETF를 출시하는 계획을 냈다라고 나오고, 가볍게 이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 전기자동차 테슬라에 투자해서 대박을 낸 스타 투자자 캐시우드가 우주산업 상장펀드를 내놓겠다고 해서 관련 기업 주가가 들썩이고 있고, 우드가 설립한 글로벌 ETF 운용사 아크인베스트가 우주 탐사에 투자하는 ETF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신고했다고 14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 아크인베스트도 저보다 하루 늦었는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고, 우드는 2014년도에 아크인베스트를 창업하자마자 테슬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주력 상품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가 170% 수익률을 올렸고, 현재 관련된 펀드의 규모는 약 45조 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투자하는 그런 운용사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탐사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전기 자동차, 수소차 다음은 그 윗 이제 혁신 기업, 파괴적인 혁신 기업인 바로 우주 국방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저도 이렇게 13일에 얘기를 했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일단은 뭐 미국 기업도 훌륭한 기업이 워낙에 많겠고, 우주가 당연히 미국이 선두주자인 거는 맞지만, 저는 일단은 지금까지 현재 환율이 1100원대이기 때문에 워낙에 강달러다라고 아직도 판단을 했고, 1000원 이하부터 미국 주식에 서서히 투자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환차익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 원화 중심의 이 투자 기업인 세트레가이를 선정한 배경이고,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한 나라의 국가 경쟁 기간 산업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저의 상당수의 포트는 한국 기업에 맞춰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드리고, 그래서 뭐 우주 기업 뭐 스페이스X로 뭐 대명사로 불리는 테슬라도 하나의 우주 국방 산업이 될 수도 있겠고 등등, 이 미국의 선두 주자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한국 기업 중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업이 바로 세트리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우주 항공과 국방 이렇게 네이버 증권 앱에 들어가게 되면 이 국내 증시에 그날 섹터가 핫했던 섹터가 바로 업종 상위에서 뜨는데, 바로 오늘 1번 업종 상위가 우주 항공과 국방.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렇게 코스피가 2% 가까이 급락을 하고 코스닥도 2% 가까이 급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 항공 섹터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엄청나게 올랐다. 특히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25%, 그 다음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16%, 그리고 세트레가이의 최대 주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약 7% 등등. 그리고 또한 상당히 규모가 있는 이 한국 항공우주는 약 7%만큼 오를 만큼 오늘 이 우주 섹터가 상당히 강했다 좀 볼 수 있겠고, 오늘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는 워낙에 개인 투자자에게 유명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세트레가이는 저번에 보여드렸고 13일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업 개요,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 및 항공기 설계, 그 다음에 제조 등을 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이고,
시가총액은 약 1,000억 정도로 상당히 소형주에 꼽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소진율은 약 41%로 아직 다트를 살펴보진 않았지만 외국인 최대 주주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보이고, PBR은 약 2.65 정도 하고, 일단은 매출액이 워낙에 좀 들쑥날쑥합니다. 일단은 저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별로 선호를 하지 않는데, 스트레가이를 선호했던 이유가 매출액이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흑자를 내는 기업이어서 꼽았던 거지. 이렇게 재무제표에 상당히 빨간색이 많은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도 대외에서 좀 이슈 사항이 있을 때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업보다는 스트레가이가 낫겠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뉴스 공시를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화려합니다. 일단은 시총은 1,000억 정도인데 세계 최대 규모 우주 발사체 사업에 참여를 했고, 보잉으로부터 약 130만 달러 14억 규모의 발사체 관련 초도 물량을 수주를 했다. 그리고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인데 카켄코와 시너지가 된다. 14억 거래를 했는데 이렇게 32조 원짜리 얘기를 하니까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트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최대 주주는 케네스 민규리, 지분율은 약 34% 정도, 그 다음에 라로슈 유한회사가 약 3% 정도, 기타 49% 정도로 유통주식은 약 50% 정도로 보면 되겠다. 그리고 종속기업이 대부분 미국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쪽에서 그래서 보잉으로서 수주를 받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 약 457억 정도, 전기에 비해서 약 130억 정도 상승을 했고, 유동부채는 약 280억 정도로 단기로서는 유동성에서는 괜찮겠다라고 보이고, 일단은 계속해서 이익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고, 900억짜리 회사인데 이익 결손금이 벌써 현재까지 270억 정도. 그래서 아직까지 돈을 버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 좀 보입니다. 아무래도 항공기 판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이번 연도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고, 매출액도 약 100억 정도 하락한 상태고, 영업 손실이 약 33억 정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고, 법인세 비용도 약 44억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다. 그리고 일단은 재무로서 상패나 이런 관리 정보로 들어가기엔 좀 힘든 게 현재 벤처기업에 좀 해당되기 때문에 재무로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벗어날 수 있고, 일단은 완벽하게 무슨 우주산업이라 보기는 좀 힘든 것이 항공기 부품, 항공기 조립, 항공기 정비 운항업 등등이기 때문에 세트리가이와 비교를 해서 완벽하게 우주산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산업이고, 항공 산업으로 보는 게 조금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보입니다. 여기에도 보다시피 현재 2013년에 설립이 됐고, 메인 주력 상품이 항공기 부품 제조, 판매 및 항공기 설계, 또 제조업을 영업 목적으로 설립을 했다. 항공기 부품을 특화된 공작 기계를 통해서 가공하는 부품업이고, 항공기 부품을 어셈블리 형태로 조립하는 부품 조립, 그리고 항공기 MRO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항공기 그런 사업이고, 자회사에서는 이 캘리포니아 메탈 앤 서플라이 INC가 항공 및 우주 분야 원소재를 공급하는 전문 원소재 업체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현재 당사는 이렇게 대부분이 대한항공 수리온, 대한항공 MRO 사업, 미국 보잉 협력 업체, 보잉 대한항공 로프레임 사업 수주, 에어버스 수주기 등등이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수의 항공기 업체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확실하게 어느 정도
항공사들이 국제선을 원활하게 사용을 할 때 이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이고, 보다시피 뭐 아무래도 완벽하게 항공기 부품은 아니고 방산업, 그다음에 민수업, 그다음 항공기 엔진 부품, 방산항공기 동체 부품 등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비드가 조금 완벽하게 끝나야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이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면 일단 기술적으로 차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완벽하게 항공 섹터에서 좀 시세가 나오면서 오늘 25% 가장 상승률 높은 항공 섹터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위치 상당히 좋고, 일단 일봉상으로도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급등을 시켰고, 주봉상으로 월봉상으로도 이 2020년도 6월 1일 이 13,850원을 넘어주게 되면 바로 역사적 신고가까지 돌입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 같으면은 일단 향후 좀 변동성을 살펴본 후에 이렇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 2020년도 3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13,850원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역사적 신고가에 돌입을 했을 때 아마 그쯤 되면은 코비드도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항공기도 본격적으로 수주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보잉이 현재 상당히 좋지 않은데 그쯤 되면은 B737-800 맥스가 정상화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주가 급작스럽게 들어오고, 지금 현재 좀 불안한 재무 상태에서 그 정도 1년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 분기 실적도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13,850원 이 뚫어질 때 서서히 매집을 해서 2만원 3만원까지 좀 들고 다니시기를 바라겠고, 현재 이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세트랙 아이 가볍게 살펴보게 되면 현재 시가총액 3,100억, 제가 그리고 1월 13일에 세트랙 아이를 분석해 드릴 때 저는 시총 1조까지 들고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미 제 포트 정도 규모에서 약 40% 정도 매집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전혀 팔 시기가 아닌 것 같고, 이 테슬라 대박 낸 이 캐시우드도 이 우주기업 투자 ETF를 출시할 계획이고, 출시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수급이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세트랙 아이도 그 전 세계적인 흐름과 동반해서 충분히 저는 1조를 돌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에서 콕 집어서 투자한 기업인 만큼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대기업도 인정한 확실한 그런 기술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매출액도 꾸준히 상승하고 영업이익도 거의 3년 만에 더블 이상이 되는 영업이익도 뽑아냈고, 영업이익률 ROE까지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단기적으로 이번에 1,000억 원의 새로운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새로운 사업 그리고 기존 사업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분명히 시총 1조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트랙 아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고,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출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도 상당히 괜찮다. 특히나 1월 13일에 49,100원을 뚫게 되면 더 이상 매물대가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간에 돌입해 있다 좀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